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섹터 분석학교에서는 그동안 좀 약간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막 돌아가고, 지난번 마지막으로 했던 섹터는 AI가 가져오는 전력 부족, 전력비기 전선 쫙 말씀드렸죠. 네, 거의 복습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오늘 말씀드릴 섹터 분석학교의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네, 우주항공 쪽도 뭔가 우주의 기운이 막 몰려와서 나 화성 갈 길이니까 이러면서 갈 수 있을 이런 변화가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미리 공부해보고 변화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이런 것도 중요하죠. 섹터 분석할 때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장 밸류도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성장 흐름들 네 큽니다. 보통 지금 한 350억 이 정도쯤 달러에서 올해나 작년에서 이 정도쯤에서 밋밋하다가 쭉 크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나오냐면 2026년, 27년부터 이렇게 크기 시작하면서 한 2030년 요때 가면 이벤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때부터 32년. 물론 앞으로 거의 8년, 7년 뒤까지 그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마 거의 지금보다 한 75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 2배 가까이 큰다. 그 정도로 이 돈이 10억 달러면 조단위잖아요. 이런 식으로 퍽퍽퍽 들어간다라고 해서 금액 자체가 커버린다라고 되면 볼륨이 무지 커지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뭐가 많이 크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위성과 관련된 쪽들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우주항공 하게 되면 영화에서 많이 보죠. 넷플릭스만 틀어도 우주항공 가게 되면 거기서 막 우주인들이 막 동면하고 있다가 막 깨어나서 막 외계인과 싸우면서 막 띵띵띵띵 이런 아직 우주선으로 가서 뭐 어디 화성 가고 이런 계획들은 좀 더 먼 미래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어도 위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당장은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되는 사업이 어디겠느냐? 물론 그러니까 위성 관련된 쪽으로 하는 부분들과 그냥 완전하게 우주선을 통해서 진짜 우주에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어떤 행성을 지배하고 광물 캐오고 하는 아바타였나요? 예, 그런 쪽보다는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위성 쪽이 좀 더 중심이 돼서 사고가 나올 것이다. 그걸 갖다가 우주선 쪽으로 가게 되면 달 착륙 관련된 얘기가 많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위성과 관련된 쪽에서 진짜 당장 위성 통신이죠. 그걸 통해서 돈이 되는 쪽을 노리는 게 두 가지 섹터로 움직일 걸로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위성 관련된 쪽들이 가장 크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가 가장 크냐면은 위성 제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이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게 부과금 안 되죠. 거기다가 위성 발사 이쪽도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약간 작은 쪽이고 근데 보시게 되면 지상 장비, 위성 서비스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쪽들이 훨씬 커지고 마찬가지로 위상 장비, 위성과 함께 지상에서 여러 가지 위성을 잘 발사해 나중에 우주 발사체들도 더 잘 발사하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성과 함께 나오는 지상에서 준비하는 서비스나 관련된 장비들 이걸 먼저 잘 해놔야 나중에 직접적으로 위성 제조할 때도 단가가 싸지고 거기에 나가서 우주선, 우주항공선 이런 것까지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잘 먼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포인트 맞춰야 될 섹터는 여기다 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우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변화가 지금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성과를 내는 건 지금까지 흐름들인데 앞으로 또 바뀔 겁니다. 두 가지 회사를 많이 봅니다. 원웹 그리고 스페이스X 이게 뭐냐면은 다 아시는 위성 통신 관련된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이쪽과 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얘기 드릴 거예요. 네, 이런 쪽에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예전에 나왔던 분이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네 가지 회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의외로 기타가 더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주축이 돼서 한 사업 외에도 나머지도 만만치 않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우주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겁니다. 뭐 정부 쪽도 있을 거고 정부기관들은 여기 직접적인 개별 기업을 안 잡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거부터는 계속 투자를 해왔던 일정한 비중 약 한 40% 50% 가까이는 지금 2023년도는 더 바뀌었겠죠. 예, 그러면서 이쪽은 더 약간 주춤했다가도 확대가 되는 기조로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들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투자 금액들도 점점 더 민관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좀 넘겨주는 변화입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 있겠고요. 한국에는 이제는 이제 이름이 바뀌겠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 우주항공청 이런 쪽으로 하나가 중심이 돼서 변화가 될 텐데 그런 쪽과 함께 민간 주도의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면서 같이 이끌 걸로 봅니다.
그러면 주도하는 민간회사, 이거는 또 정부 자금들이 막 들어가겠죠.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용도별도 위성 발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까지 약 한 2021년부터 30년까지 그리고 과거 10년 전까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어디가 많이 클 것이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게 많이 컸었는데 정부는 줄어듭니다. 근데 오히려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위성 발사, 또 돈이 될 만한 우주항공 쪽이 민간 쪽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당연히 들어와 있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국방입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이쪽도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위성 통신을 딱 해서 그냥 이거 정보를 확인하려고 날씨 기상위성이야? 라고 해놓고 거기서 갑자기 뭐가 저거 변해가지고 레이저를 쫙 쏘기 시작합니다. 레이저로 막 공격하고 있고 완전히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 크는 쪽은 발사 비중은 국방, 물론 이제 국방 쪽은 군사 감시가 많겠죠. 네, 이런 쪽도 있겠지만 크는 쪽이 요쪽과 요쪽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되는 상업 쪽과 국방 쪽이 많이 크겠구나. 오히려 그냥 순수 과학 쪽은 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돈 되는 거 하겠다. 왜냐면 그래야 민간 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는 돈이 되는 상업화와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왜 우주항공을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을 시키냐면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 우주협약이라고 해서 먼저 가서 딱 찜해서 내가 기지 딱 만들어 놓으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땅 따먹기 식으로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아직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먼저 해서 먼저 개발해서 어디 보자, 달 가서 달에 중요한 광물이나 한번 채취해보고, 또 그럼 끝났으면 그나마 가까운 뭐 화성 가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광물 이런 거 한번 채취하러 가겠어. 이거는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고 이제 화성 가는구만 이러면서 잘 갔다 와, 신혼여행은 화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에너지 거기 가서 새로운 에너지원 찾아온다, 뭐 광물 이런 거 찾아온다, 그래서 어벤져스에 나왔던 게 비브라늄 막 이런 거, 그래서 새로운 게 탄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성장 동력이다. 근데 이건 아주 먼 미래에 같습니다. 당장은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넣겠다. 그러니까 즉 위성통신이 왜 필요하냐? 인터넷 접근성을 보완한다. 특히 지금 저희가 5G 하다가도 한국만 해도 그래요. 통신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쭉 투자해놓고 5G 했다 끝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커버리지가 안 되는 지역, 저기 강원도, 인제 뭐 이런 쪽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기지국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위성통신으로 커버하게 되고, 이런 거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넷 자체가 아리조나 중간에 있는 뭐 그런 큰 사막 있는데 거기다가 인터넷 기지국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미국은 인터넷 커버리지가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위성통신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확 바꾼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어떤 조난 신호나 아니면은 위급한 건 물론이겠지만 거기서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디 쓰겠습니까? 바다 이런데요. 이런 때도 쓸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이게 또 되기 시작하게 되면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무인기, 자율주행, 이쪽은 당연히 필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막 가다가 갑자기 대도시를 벗어나서 자동차가 갑자기 막 춤을 추면서 가버립니다. 자율주행 차인데 안 되겠죠. 그럼 계속 데이터 통신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위성통신이 필수겠고, 무인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도 있겠지만은 이게 UAM 같은 경우, 이것도 공중에 가게 되면 또 커버리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자율주행 배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책적 의지, 뭐 이거 자세히 보게 되면 뭐 정부 홍보물 되니까 그냥 크게 보게 되면 기존의 100대죠. 100대 기술 6대 분야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확대 개편한 게 200대 신기술에서 10대 분야 쪽에서 우주 항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방산까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주항공 들어가 있구나. 정부가 이제 관심이 많구나.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5월 27일 합니다. 관심이 많죠? 나사만큼의 연봉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사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 1억, 억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막 18대 1 그래요. 저도 조금만 젊었으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전, 경남, 진주, 사천 이쪽 지역, 전남, 고흥 이렇게 딱 삼각지역으로 프로젝트가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우주개발 예산이 1조 5천억으로 2027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펀드 규모도 늘어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2045년이면 참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부까지 또 들어오네요. 우주산업에 대해서
담당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이 변화가 정부의 정책에 돈이 들어간다. 이거는 산업이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주광고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누리호, 나로호 이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차세대 발사체가 2030년 가게 되면은 성능 검증선, 달 연착륙 검증선, 달 착륙선 32년 앞으로 8년 뒤 가게 되면 우리도 달에 우리나라 우주항공선이 가서 안착하고 라저 달에 도착했다 라저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감개무량하게 바라볼 때가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2032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차세대 발사체가 보게 되면 뭐 과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와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 쪽으로 중요한 게 엔진 자체가 3단에서 2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잠깐 보다 보니까 그래 뭐 대기권 성축공 왔었을 때 압력들을 원활하게 가는 게 2단이 좋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저희 주식 투자자에게는 이것도 좋습니다. 같이 보는 거 좋은데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만 보면은 2조죠. 2조 가까이가 총 들어가는 사업으로 돼 있고, 언제 돈 많이 들어가나 볼까요? 2023년 별로 안 들어갔고 이제 2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202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지면서 2,500억 이상은 꾸준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때네요. 그리고 31년, 32년은 줄어들고.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여기죠. 2027년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올해도 좀 들어갑니다만,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하면서 요 발사체 개발 사업 쪽에 들어가면서 요때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5년부터 8년 정도까지가 거의 피크입니다. 요때를 대비해서 계속 돈 들어가니까 총 2조가 넘는 사업이지만 이때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하고 관련된 업체 또 민간 쪽으로 많이 위양하는 분위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주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장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갈 금액이 9,500억인가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주최자 쪽한테 딱 줘버려요. 이거 잘 개발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주도적인 핵심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쪽에서 우주항공 산업에서 투자 아이디어 뭘 봐야 될까? 요거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쪽 섹터가.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는 실적 지금 다 안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뭐 할 거야? 성장에 대한 부분들 정부 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좀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성과 내고 그러면은 와 이거 하다 보니까 돈 벌리는 회사로 바뀌었네. 어이구 이런 우주항공 쪽에 새로운 성장 산업 쪽에서 돈 버네.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기술력과 함께 나오는 성장성이 일단은 초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술이 있는데 성장하고 싶어요. 돈 좀 대주세요. 이게 뭡니까? IPO죠. IPO가 또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IPO는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 또 루미르라는 회사가 예심 청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지금 IPO가 목표더라고요. 그러면 초소형 위성 개발하고 민간 항공 우주업체 최초로 차세대 중형 위성 5호 위성 탑재체 전체를 수주했습니다. 성과가 내는 회사겠죠? 근데 아마 실적이나 매출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IPO가 들어오면서 계속 노크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3개 업체가 추가로 바로바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 또 하나 진짜 만약에 지금 돈이 되겠다. 돈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우주항공까지 한다. 그러면 방산주와 연계된 주가 움직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방산과 우주항공을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당장 지금 밸류를 계산할 때도 방산 쪽에서 돈 버는 게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 맞추고, 우주항공은 플러스 알파 성장 동력이네. 그러면 성장을 밸류를 끌어와서 딱 맞추기 좋겠죠. 요거 두 개 겹치는 것들이 우리 좋은데, 크로스가 이렇게 돼서 교집합이 나오는 쪽들 이런 거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 됐고 지금까지 한 10몇 분 들어봤는데 그런가 보다 공상과학 얘기하네 할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종목을 뭘 볼까? 그래서 종목을 이것저것 다 꼽아본 결과 안 들어온 뭐 세트랙 아이도 있을 거고 인텔리안 테크도 있을 거고, 제 기준에선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대장주다.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영이엔진 컨택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가서 그러면 뭐가 어떤지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그거죠. 일단 갖고 있는 비방산 쪽을 띄어다가 한화 쪽으로 넘기겠다. 그 우리는 갖고 있는 방산과 우주항공만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딱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실적도 한때 한 2021년도 들어오면서 5조대에서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3년 만에 매출 2배 떡 10조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가게 되면 매출 15조 또 50%가 늘어납니다.
이런 고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도적으로 자리 잡겠죠. 거기다가 지금 영업이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15조에 1조 4천억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년 뒤에 2026년이죠. 가게 되면 지금 시총이 11조, 약 한 1조가 넘을 걸로 보는데 2년 뒤에 밸류까지 생각한다. 지금 주가가 아주 비싸진 않아요. 알고 있는 저희 성장 밸류처럼 30배, 40배 이렇게 2년 뒤에 30배, 40배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주가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싸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지금 분사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을 쳤다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관심은 두시고 어디서 조정을 마무리되나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단계 그러니까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정도쯤, 그러니까 요 정도쯤 단계, 그러니까 20만 5천 원대, 그러니까 21만 원대 밑에 21에서 한 20만 원대 요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차지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눌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인데, 지금부터 좀 속도가 좀 느릿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성장 밸류에 대한, 또 아니면 지금 다시장이 신경 쓰는 거는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뭔가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나오는 반도체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때를 혹시 이용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쪽은 AP 위성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위성 관련된 쪽에서 서비스할 거 무지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에서 관련 부품, 단말기 쪽에 관련된 쪽 계속하고 있고, 두바이 중동 쪽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한다. 이것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상 서비스 쪽에서 또 위성 관련된 쪽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 지상 서비스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위성 발사체를 딱 할 때 도움을 준다. 성장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인데 주가는 일단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이 2,600억대. 저렴하긴 저렴해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쪽인지, 지금 매출이 100억대 정도 가게 되면 약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배 정도 되죠. 내년 가게 되면 우주항공 많아진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10년 안에 한 10,000개는 위성항공체가 발사될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들 성장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2025년도 가게 되면 벌써 50% 성장할 것이다 라고 쪽까지 끌어오게 되면 지금 실적은 작년에 사상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 엔진이 더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사는 것보다 고점 막 쫓아가면 이럴 때 사게 되면 또 고생합니다. 이런 때 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저항권 있는 자리 쪽은 패스, 안 사, 기다렸다가 이렇게 눌림목 들어올 때 또 이렇게 눌림목이 계속 이런 자리 주어졌죠, 또 주어졌죠, 이렇게 이번에도 주어진다. 이번에는 얼마일까 보게 되면은 약 한 17,000원대 밑에 정도쯤에서 눌림목 들어올 때, 뭐 이런 때 보셔야 되겠죠. 막 부각받을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 꼬시는, 뭐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양 ENG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일단 지금 주가는 정체입니다. 올라가다가도 정체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ENG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벌써부터 특수 설비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렇게 되면은 매출 자체는 이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겠죠.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산업들, 그린 에너지, 우주항공 관련된 특수 설비 관련된 쪽들, 설비 쪽 이런 거 갖다 잘 보시자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같이 이어지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또 원자력 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고점에서 좀 정체돼도, 주가는 아까 실적 보게 되면 지금 벌써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 550억대, 750억, 850억 빡빡 뛰죠. 그런데 시총은 지금 현재 3,000억대입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싸네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은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이 쫙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죠.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기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쉽게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해 보시면서 추세 흐름을 맞춰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해야죠. 우주랑 컨택해야 됩니다. 그 컨택,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그겁니다. 우주 지상국, 그리고 구축 운용, 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 활용. 딱 보게 되면 지상에서 하는 기지국들은 이 회사가 거의 다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 관련된 토탈 솔루션은 다 하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위성과 연결돼가지고 위성에서 받은 사진이 있죠. 영상 그 관련된 서비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재판매하고, 위성 영상 관련된 쪽들,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관련된 쪽으로도 충분히 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지상기지국의 강자, 영상의 강자. 성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당장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당장 그 위성 쪽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매출 보게 되면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집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발사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기지국을 늘려가면서 5개국 12개인가까지 기지국 돌려가면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기지국 서비스 해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얘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로 통합하는 솔루션 쪽에서 다 내려줄 수가 있겠죠. 저희가 보통 보면은 나사에서 옛날에 영화 중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기억해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 국장님, 네, 거기 지상에서 거기서 그리고 브루스 윌리 형님 딸이 와서 막 아빠하고 영상 통화하고 막 했던 그 기지국, 나사 기지국 같은 거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 쪽으로까지 본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화 보자. 라고 해서 최근 들어 좀 몰랐는데 약간 조정받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탑픽을 뭘로 꼽느냐. 탑픽 없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만 꼽으라. 나 팍팍 탄력 있는 거 매매하고 싶다. 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싶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플러스 알파 종목들 보시면서 우주항공도 성장 산업이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치투자 끝이라고 하실 줄 알았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해주세요. 좋은 섹터 많이 분석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좋은 내용 말씀드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또 섹터 분석학교에서 뵐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